형님 아기 저는 못 키웁니다. 뭐? 뭐라고? 전 키울 수 없어요. 뭐야? 네 신랑이랑 이야기 이미 다 끝냈다. 일단 구독하시고요. 끝까지 다 보신 후 재미가 없다면 취소하시면 됩니다. 2달 전에 결혼 2주년을 맞은 28살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랑은 32살이고 신우는 33살 연년생입니다. 신우 지금 돌싱이면서 지금 임신 7개월째이고 3살짜리 첫째 아들도 있는데 이혼하면서 첫째 아들은 아저씨가 키우기로 하고 나왔거든요. 이혼했을 때 임신 사실도 미리 알았지만 그냥 이혼했어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준비성 없고 막 나가는지 짐작가죠? 왜 대책 없는 사람 있잖아요. 순간 욱해서 나중은 생각 안 하고 저질러버리는 그런 사람. 어머님이 쉬쉬하시는 거 보면 신우 잘못으로 이혼한 것 같고 신우도 정상적인 성격이지 못합니다. 약간 어른이지만 몸만 성장했고 정신은 아직 어린애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시대요. 시댁 가면 늘 쌀쌀맞게 대하며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 말 한마디씩 툭툭 내뱉는데 얼마 전부터는 평소와는 다르게 살갑게 대해주시대요. 뭔가 이상하다 했죠. 10일 전에 사건이 터졌는데 처음 시작은 제 걱정을 하면서 시작했어요. 평상시 야 이런 호칭으로 저를 불렀는데 그날따라 아가야 이렇게 낯간지럽게 부르대요. 아가야,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네, 없어요. 호호, 그렇구나. 그나저나 우리 새아기 결혼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아기 소식이 없구나. 네, 어머님 죄송해요. 아고고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냐?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것을 괜찮단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난 네가 아기를 평생 갖지 못해도 널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테니 절대로 걱정 말아라. 아이고, 우리 새아가. 아가야, 결혼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임신 소식이 없는 거 보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네가 아기 못 낳는다 해서 널 미워하지는 않을 거다로 시작해서 평소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살가운 말로 저를 살살 녹이시더라고요. 그런 살가운 소리가 처음엔 듣기 좋더니 뒤로 갈수록 조금씩 두려워지대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지금 나한테 이러시는 걸까 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아가, 둘 부부 외롭지 않냐? 네? 아이라도 하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은데 둘만 있는 집 생각하니 내 마음이 참 아리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웬 네 신우 있잖냐? 희정이. 걔가 이제 곧 출산하잖냐? 너도 알고는 있지? 네? 네네 알아요, 어머님. 그러니깐 그 희정이가 출산하면 그 아이를 너희 호적에 좀 올려서 키우는 게 좋겠구나. 신우 아기가 곧 있으면 태어나는데 너네 호적에 올려 키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이게 꿈인가 생신가 현실이 믿기지 않아 헛웃음이 나오고 너무 급작스러 뭐라 반박도 못하고 그냥 어버버버 하고 있다 되물었어요.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형님 아기를 키우라니요? 웬 네 신우 희정이가 언제까지 혼자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언젠간 시집을 가야 할 텐데 생각을 해봐라. 애 딸린 여자와 누가 결혼을 하려 들겠어. 그리고 희정이가 형편이 안 좋아 아이를 홀로 키울 능력도 안 되잖니. 너희 둘 사이에 아이 안 들어서는 거도 마침 하늘이 돕는 것 같잖아. 꼭 희정이 아이를 너희가 키우라는 하늘의 계시처럼 말이야. 하늘의 계시같이 느껴지지 않냐? 네? 제가 왜 그래야 되냐 여쭤보니까 신우가 재혼을 하는데 아기 있으면 재혼이 힘들고 돌싱으로 살게 만들 수는 없고 키울 형편도 안 된다고 저더러 키우랍니다. 세상에 뭐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데리고 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기를 말입니다. 말이 되나요? 결혼할 때 시댁 형편이 안 좋아 저희 집에서 집 해줬고 혼수도 제가 처녀 때 모아놓은 돈으로 다 했습니다. 저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건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만 그 자리에서 꾹 참고 신랑 오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근데 저 못 키웁니다 라고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집에 가서 신랑하고 의논해볼게요. 오냐 그러려무나. 네 신랑하고 이야기해보렴. 호호호. 그런데 어머님 신랑이랑 이야기해보겠지만 형님 아기 저는 못 키웁니다. 뭐라고? 전 키울 수 없어요. 뭐야? 네 신랑이랑 이야기 이미 다 끝냈다. 신랑은 이미 알고 있고 뒤통수를 시계 얻어맞은 느낌.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왔어요. 와 진짜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볼 수 없던 이야기가 제게 펼쳐지는 듯 했네요. 신랑한테 바로 연락해 달달 볶고 싶었지만 신랑 근무 중에 방해될까? 그리고 신랑도 당연히 저랑 같은 생각에 당황했을 거다라고 생각했기에 퇴근 시간만 기다렸고 신랑이 왔는데 제 눈치를 살핍니다. 오빠, 오늘 어머님 뵙고 왔어. 그래. 근데 그거 무슨 말이야? 누나 아기? 그래, 어머님이 오빠랑 이야기 벌써 끝냈다 하시던데 무슨 말이냐고? 그냥 누나 아기 우리가 키우자. 우리 아이도 없는데 어때 우리 자식이라 생각하고 키워.
어머님이 연락했겠죠. 제가 먼저 말을 꺼내니 자기도 키우고 싶답니다. 우리 누나 불쌍하다고. 아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키우는 거니까 아기도 우리를 부모님이라고 믿을 거고 혹시나 그 사이에 우리 아기가 생기게 되면 좋은 형제 맺게 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내가 5년 동안 연애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지 2년간 같이 생활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가고 그 배신감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의견만 소리질러 싸우다 지쳐서 친정에 짐 싸들고 왔는데 아빠는 부부가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저보고 버릇없게 자기 자존심에 금 갔다고 친정에 쪼르륵 달려왔다고 절 몰아 세우시네요. 너는 시집간 얘가 부부싸움 좀 했다고 이렇게 쪼르르 집에 달려오냐? 아빠 그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시집을 갔으면 부부간 일어난 일은 둘이 알아서 할 것이지. 자존심에 금이 조금 갔다고 버릇없게 쪼르르 달려왔냐? 아빠 그게 아니라 우리 신우가 낳은 아이를 나보고 키워라는데 내가 참아야 해?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나 아이 안 생긴다고 신우가 아이 출산하면 나보고 그 아이 키우라는데 내가 참고 신우 아이를 키우는 게 맞냐고. 이런 괘씸한 당장 김서방 불러들여라. 이야기 다 했어요. 신우 출산 다가오는데 저 아이가 안 생기니 그 아이 저보고 키우라고 했다고. 그 말 듣자 아빠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며 당장 신랑 불러들이라고 말이 되냐고 소리소리 치셨고요. 그래도 아빠는 일단 김서방 이야기를 들어보자며 그날 저녁 신랑을 친정에 불렀습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진짜 신우 아이를 저희 호적에 올려 키울 셈이냐고. 김서방 그 말이 사실인가? 자네 누이가 곧 출산을 하는데 그 아이를 키우겠다는 게 네. 아버님 그게 어서 똑바로 말해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네 저희 누나가 곧 아이를 낳는데 누나가 아이를 키울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형편이 못 되면 자기 배 아파 낳은 아이 남이 키워줘야 하는 겐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차피 누나와 제가 형제이니 남도 아니고 누나도 재혼을 해야 하는데 떼끼 이 사람아, 아무리 형제라도 어찌 자네 아이처럼 키운다는 게야. 자네 이 결혼할 때에도 뭐라 그랬나? 형편이 어려워 반지하에 신혼집 구한다 했을 때 우리가 집장만 해줬어. 자네 사정을 뻔히 알기에 결혼 경비나 신혼여행 경비도 지원해줬고, 그렇다면 자네는 형편이 좋은 겐가? 형편이 좋아 누나의 아이를 대신 키우겠다는 거야? 그럼 자네의 형편이 좋지 않다면 다시 누나의 아이를 키우겠다는 소리는 못하겠구만. 당장 결혼 때 해줬던 집부터 빼고, 그리고 둘이 이혼을 하든 누나 아이를 호적에 올려 키우든 둘이 지지고 볶든 알아서 하게. 네. 신랑과 처음에는 잔잔하게 대화를 하는 듯 하더니 이내 아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며 결혼 때 해줬던 집부터 빼고 이혼을 하든 신우 아이를 호적에 올리든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신랑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계속하고 장인어른한테 혼나는 신랑을 보니 마음이 안 좋긴 했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절대로 신우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울 수 없는걸요. 그렇게 아빠한테 욕 오지게 먹고 신랑도 다시 누나와 엄마하고 이야기해보겠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며칠간 더 친정에 있겠다 말했고요. 일단 신랑 선에서 끝내길 바라는데 신우와 시어머님이 또다시 이야기를 꺼내며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이에요. 저는요 남이 낳은 아들 키울 자신도 없고 내 자식이 아니라서 더 싫고 신우 아이라서 더더욱 싫습니다. 저 성격 못돼 처먹어서 남이 낳은 아들 내 아들이라 여기고 봉사활동할 사람 못 됩니다. 후기 추가. 친정에 온 지 3일째. 그동안 어머님한테 전화가 많이 왔는데 어찌나 살갑게 말하시던지 평소엔 비수 꽂는 말씀만 하셨는데 절 꼬시려고 사탕 발린 혀돌림 하시는데 제 속마음은 솔직히 혀를 잘라버리고 싶었어요. 신우는 문자만 왔는데 넌 어찌 그리 인정도 없고 못돼 처먹었니? 너 좀 잘 산다고 목이 힘들어가고 잘난 척하는 거 다 아는데 너 참 꼴싸납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엄마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어디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달아. 뭐라고요? 책임지지도 못할 아이 낳아서 그 아이 다른 사람 보고 키우라는 건 정상인이 할 말인가요? 뭐? 인정머리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이은일세.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저라면 이혼 때 그 아이 지었을 거예요. 책임도 못 지면서 아이를 왜 낳아요? 너 나한테 예전에 달겨들 때 그때부터 알아봤어 잔인한 이은? 자기 새끼를 어떻게 수술해서 지을 수 있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럼 그렇게 자기 새끼한테 책임감 강한 사람이 자기 배 아파 낳은 아이를 다른 사람 보고 키우라고 해요? 저라면 아이 당당히 낳고 죽기 살기로 일하고 돈 벌어서 아둥바둥 살겠어요. 저보고 인정 없고 못돼 처먹은 년이라고 신우는 툭하면 저보고 니네 집 잘 산다고 지금 째냐고 년년 붙이면서 저를 몰아붙였는데 반년 전에 제가 참다 터져서 아주 심하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옛날 이야기 꺼내가면서 네가 나한테 대들 때부터 알아봤다길래 너무 화가 나서 저 같으면 책임도 못 질 아이 같았음 애초에 지워버렸다니까 저보고 네가 그래서 인정이 없는 거다. 자기 새끼를 어떻게 수술시키냐며 또 욕짓거립니다. 그럼 그렇게 자기 새끼한테 책임감이 강한데 남한테 떠맡기려고 하는 거냐. 저 같은 지웠거나 아님 아기 낳아서 돈 벌어가며 아둥바둥 살겠다니 그 뒤로 답이 없었습니다. 신랑은 연락 와서 친정으로 저를 데리러 온다고 시댁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하는데 아빠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말했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못하네요. 저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착해서 좋아했는데 착한 게 아니라 멍청이 같습니다.
자기야, 내가 데리러 갈게. 일단 집에 와서 우리 이야기하자. 우리 아빠랑 이야기한 것처럼 어머님하고 이야기했어? 응. 형님 아유 우리 못 키운다고 말했냔 말이야. 왜 말이 없어? 아빠하고도 약속했잖아. 그 아이 난 절대로 못 키워. 왜 말이 없어? 빙신 중에서도 최고 몹쓸 빙신 같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이랑 전화통화 옆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던 엄마가 시댁에 같이 가자 하시대요. 아빠는 가면 다 부셔버릴 것 같다며 가지 못했고 엄마와 함께 토요일날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선 엄마와 함께 가는 사실은 모르셨고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데 신우는 저한테 달려들 것처럼 째려보더니 뒤에 엄마가 들어오자 방으로 도망가대요. 달아나는 엄마는 신우를 불러 세웠죠. 뭐가 무서워서 도망가냐고. 도망가는 거 붙잡아 앉히고 시어머님과 신랑, 우리 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몰상식한 일이 어디 있나요? 아이를 못 가진다고 신우의 아이를 가져라는 게 말이 돼요? 어차피 얘네들 아이도 없고 중간에 아이가 생기면 금슬 더 좋아지죠. 생판 모르는 남의 아이 키우는 것보다야 신우 아이 데려다 키우는 게 더 정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리 신우이가 친지라 해도 그 아이도 키우는지. 아이고 서로서로 좋게 윈윈하자는 걸 왜 이리 싫어하실까? 눈이 좋고 매부 좋고 가재치고 도랑 잡는다는 옛말도 있는데 서로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거기에 부림딸 우리 아들이 데려와서 살고 있으면 감사해 할 것이지. 아이 못 낳은 딸, 아이 만들어준다는 게 그리 고집을 피워야 할 일인가 이거예요? 뭐? 불임? 지금 불임이라고 하셨어요? 아 그럼요. 2년 동안 아이 못 가지니까 불임이지 불임이 아니면 나임이에요? 나의 라이모렌지 나무. 엄마가 먼저 이런 일은 몰상식한 일이라 했고 시어머님은 또 신우 아이 키우는 게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각을 세우셨죠. 신우는 옆에서 제 성질을 돋구었고요. 어차피 저보고 임신 못할 거라는 2년째 소식이 없는데 무슨은 이라고 그 소리에 격분해서 사돈처녀. 아니 한번 결혼했으니까 사돈 양반이 되는 건가? 사돈 양반이 재혼하는데 아기가 방해되는 게 아니라 함부로 놀려대는 그 입과 자기 배 아파 낳은 아이를 재혼에 방해된다고 남한테 맡기는 썩은 인성이 문제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태어나서 친모 재혼에 방해될까 해서 다른 사람 손에 크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이 클지 안 봐도 뻔하고요. 막말로 이혼한 사유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것 보면 분명 이혼 사유도 사돈 양반에게 있는 듯한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군요. 처음엔 화가 나서 사돈댁 달려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불쌍하단 생각이 드네요. 저와 저희 엄마가 불임이다라는 말에 화가 많이 나셔서 신우 보고 입이 곱지 못해 재혼 못할까 걱정이다라고 아이 때문에 재혼 걸리는 게 아니라 곱지 못하니까 머릿속이 단정치 못해 걱정이다라고 좀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왜 우리 부부 좋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건데 거부한다고 이해가 안 간다며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어이가 없죠. 대화 중에 엄마가 돈 이야기를 꺼내는데 사돈댁 형편이 어려워 아이 키우는 게 많이 힘들다면 경제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부탁하면 우리가 흔쾌히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김서방이 또 우리 가족이니까 김서방 봐서라도 우리가 어려움 외면하지는 못할 것 같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 돈 이야기에 시어머님과 신우가 아주 얼굴이 활짝 웃음기가 돌며 네? 경제적 지원? 어머머머머. 사돈댁 경제적 지원은 어디까지 가능해요? 어머나 진짜요? 얼마나 지원해 주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어이없고 황당했죠. 신랑이 듣다가 안 되겠는지 제가 잘 해결하겠다고 장모님 죄송하다면서 저보고 집에 모시고 가라길래 저 참지 못해 뭐를 어떻게 잘 해결하길래 지금 우리 엄마까지 이 자리에 와서 이딴 어이없는 소리 듣게 만들고 있냐고 쏘아 붙였고 신랑은 그냥 장모님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안 한 것 같네요. 실제로 전혀 말 없었고 화가 난 저희 엄마가 신우에게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사돈 양반 이야기 끝까지 듣게나. 우리는 사돈 양반이 재혼을 하든 영혼 결혼식을 하든 아무런 관심이 없네. 다만 평소 사돈댁 형편이 많이 어렵다고 김서방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고 아이까지 홀로 출산하니 그 심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생각이었네. 하지만 이런 어이없는 경우를 만들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듯한 사돈 양반을 보니 우리는 도저히 그 어떤 지원도 못 해주겠네. 그러니 그 아이는 형편이 어렵다 해도 사돈 양반이 낳아 열심히 살며 키우게. 띵까띵까 놀면서 돈 없어 못 키우겠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나가서 일해. 혹여 이 이후로 또 그 아이 호적을 어디 올리니마니 소리가 들리게 된다면 김서방과 우리 딸 갈라서라는 뜻으로 알고 이혼 진행을 할 테니 명심하게. 이번 일은 여기서 끝내게. 엄마가 쏘아 붙이니 신우이 시어머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쭈뼛쭈뼛 얼굴만 붓기는데 어찌나 시원하던지. 신랑은 저희 집에 또 와서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어요. 다시 이런 소리 나오고 신우 입에서 욕 나오면 제가 싫다 해도 억지로 이혼시킬 것이고 여자가 생판 모르는 집에 시집 가는데 방패가 되어주지 못할 망정 똑같은 창이 되어
딸 가슴을 찔렀다고. 앞으로 방패가 되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글쎄요입니다. 다음날 신랑이 점심때 전화와서 밖에서 저녁 먹고 들어가자고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녁 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충격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혼 이야기냐 묻길래 이혼은 아니다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제가 하려던 말을 했고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집에 이런 황당한 일 닥치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서 난 한 번에 배신을 당한 거야. 그리고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이쁘게 살라며 마련해주신 이 집 이번에 아빠 보고 내 명의로 돌려달라 할 거야. 그리고 지금껏 드렸던 어머님 용돈도 이참에 완전히 끊어버릴 거야. 용돈까지 끊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맨날 우리 잘 산다고 잘난 척 그만해라며 꼴 보기 싫다는데 용돈 줄 필요는 없지? 며느리로서 할 도리만 하고 명절 생신에만 찾아뵙고 용돈 챙겨드릴 거야. 그리고 당신 누나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우리 집엔 절대로 오지 말라고 해. 명절에 시댁 가서 인사만 하고 난 친정에 바로 올 테니 거기서 밥을 먹고 오든 알아서 해. 내 말에 적잖이 놀라긴 한 눈치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있으니 다른 말은 못하고 그러자고만 했고요. 내가 언제 신랑에게 등이 아닌 앞을 보여줄지 저도 모르겠네요. 신랑이 먼저 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 역시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시댁에는 정말 할 도리만 딱 하고 신우와 접촉도 최대한 피할 예정이에요. 똥은 상대하지 않고 그냥 피하는 게 제일 상책이죠. 한 번만 더 신우 아이 키워라는 이야기 나오면 당장 이혼할 예정이고요. 댓글 응원 정말 많이 부탁드려요. 네, 신우의 아이를 키우다니 적장의 아이를 키울 수는 없는 일 같습니다. 이어지는 2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